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44살 주부입니다. 때로는 아는 사람한테 고민을 털어놓는 게 상처가 될 때도 있기에 고민을 잘 말하지 않는 성격이지만 익명성이 보장된 온라인 공간에 마음이라도 좀 후련해질까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41에 늦지막히 결혼을 했어요. 제가 아이를 좋아하긴 하지만 결혼 전에 자궁 근종 수술만 3번을 해서 사실 임신은 어느 정도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랬어요. 남편도 제 생각에 동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아이를 너무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저한테 부담을 주진 않지만 워낙 예민한 촉으로 남편이 아이를 원한다는 걸 알았죠. 그게 참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난임병원을 알아보고 7월, 8월 2번 인공수정을 했어요. 실패였어요. 저는 시험관까지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험관 시술을 하면 호르몬 약을 많이 써서 몸도 많이 상하고 실패했을 때 마음도 많이 다친다는 얘기를 하도 들었거든요. 제가 또 겁이 엄청 많은 스타일이에요. 인공수정은 생각보다 아프지 않았지만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래도 인공수정은 사랑하는 남편이 원하니 아내로서 노력한 거였고요. 그런데 무엇보다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남편을 보는 게 참 힘들더군요. 저는 이제 그만하고 아이는 이제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시험관까지 될 때까지 해보고 싶어 해요. 지금 상황은 제가 힘들어하고 원치 않는 걸 아니까 부담을 주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다 내려놓겠다고 하자. 다 내려놓고 싶다고. 자기야, 그러면 인공수정 한 번만 더 해보는 건 어때요? 저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래저래 알아보다가 지방에 있는 용하다는 한의원을 지난주에 다녀왔어요. 전국의 난임 부부들이 새벽부터 줄 서서 기다리는 그런 곳이었어요. 금요일 밤에 출발해서 새벽 2시가 넘어 도착했을 때 벌써 한의원 앞에는 돗자리 깔고 텐트 치고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5시간 넘게 기다려 접수를 하고 예약한 시간에 한의원에 갔습니다. 유명한 할아버지 원장님이 제 진맥을 보고 표정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단소 나이도 많고 저희 할아버지가 일단 왜? 죄송해요. 할아버지 원장님 대본에 수위가 썰어 아니 진짜 진맥을 볼 수 있을 정도는 진짜로 이 정도 유언이에요. 알았어요. 네, 정말 진짜. 나이도 원래 그럼? 할 때 이미 돌아가시고. 젊게 난? 아이고 그래요. 난소 나이도 많고 일단 약을 지어줄 테니까 이 약을 먹고도 임신이 안 되면 다시 찾아오지 말고 그 병원을 가세요. 병원에 가서 하루라도 빨리 시험관을 하도록 하십시오. 시험관 하기 싫어서 정확히 말하면 겁이 나서 거기까지 찾아간 건데 울컥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울어버리면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아 남편 앞에선 티내지 않고 꾹 참았어요. 집에 와서 지어온 한약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20일치 이 약을 다 먹고도 임신이 안 되면 남편은 시험관을 하자고 하겠죠. 그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스트레스예요. 다른 사람이 보기엔 별거 아닌 고민일 수 있어요. 임신에 올인하려고 올해 초부터 일도 쉬고 있는데 뜻대로 되지 않고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네요. 남편은 돈이 얼마가 들든 해보는 데까진 해보자는데 비용도 무시할 수 없고 저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남편을 정말 많이 사랑하나 봅니다. 남편 생각을 무시하고 갈 수 없어요. 마음을 편히 내려놓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하는데 안 받아야 임신이 된다고 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위로도 좋고 조언도 좋고 어떤 말씀이라도 해주시면 힘이 될 것 같아요. 두서없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서없지 않고요. 진짜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진짜 많아요. 진짜 이런 분들이 많고 라디오 진행을 할 때도 너무 기다리고 있는 분들 얘기를 들으면 출산하신 분들 축하하면서 저희가 꼭 코멘트를 해요. 이 좋은 기운이 아가를 기다리는 엄마 아빠한테도 다 퍼지길 바란다고. 네, 저는 진짜 반 농담 삼아서 제 출산의 운까지 다 드린다고. 네, 저는 이미 이제 근데 진짜 후배들은 묻지만 이게 진짜 정선 씨가 대단한 거예요. 나는 내 살을 냈어. 나 진짜 살을 내드린 거야. 왜냐면 저도 진짜 너무 애기 엄마가 되고 싶었고 아이를 키우고 평범한 삶을 누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본의 아니게 이렇게 됐는데 이미 나이는 째깍째깍째깍 시간이 지나서 신체적으로 엄마가 될 수 있는 한계는 이제 거의 한
10% 열어놓은 이유는 제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열어놓은 거예요. 이거를 막 아예 나는 X를 하는 게 좀 인간의 오만이라고 그래서 진짜 그 10% 이외에 물리적인 모든 90%는 닫혀 있기 때문에 제가 제 출산의 기후까지 다 가져가시라고 드리는 게 그게 얼마나 간절한지를 익히 아니까 저도 그랬고 그렇지만 이제 되지 않았던 것도 있고 저는 사건 사고가 많아서 이제 휩쓸려서 감히 그런 상상도 못한 상황으로 이끌려갔지만 저희 새언니가 8번째 그 시험관 진짜. 예, 그 아이로 성공을 해서 지금 예, 저희 오빠가 69년생인데 애가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진짜 고생. 그러니까 보통 다른 10년을 집에는 대학생 키워야 되는데. 그렇죠. 그 10년을 그렇게 노력을 할 때 저희 오빠보다 새언니가 얼마나 힘든지를 봤거든요. 그래요. 10년 동안 말도 못하고 그러죠? 이분 말대로 음. 체온을 유지해야 되고 맞아요. 호르몬 주사로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컨디션이 정말 들쑥날쑥하고 되게 우울한 폭도 네. 깊고 이게 조심해야 될 게 많아요. 근데 이 남편분들이 아무리 도와준다고 해도 감성의 그 끝자락까지는 터치 못해요. 이건 당사자들만이 느끼는 고독이고 절실함이고 그런 절망감이거든요. 아, 지금 사연 주신 분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저는 지금? 지금 일단 마음이 무거워요, 그죠? 본인은 사실 애기를 그다지 원하지 않는 것 같아. 근데 남편분이 원하시니까 했어, 지금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리고 지금 지금 20일 한약 먹는다고 사실 이게 막 갑자기 얘기가 생기지 않잖아요, 솔직히. 힘들죠.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있으면 특히나 힘들죠. 허니 씨는 예. 아기가 결혼하자마자 예. 허니문 베이비로 생겼잖아요. 허니문 베이비는 아니고요. 예. 결혼하고 한 2달 후에 생겼습니다. 네. 근데 근데 허니 씨도 좀 당혹스러웠을 것 같아요. 아빠가 될 준비를 안 하고 있는. 예. 예. 아예 갑자기 훅 들어와가지고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땠어요? 처음에 사실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준비도 안 돼 있고 좀 어려운 시기에 아이가 생긴 거라 솔직히 이 또한 당황스러울 것도 같은데. 당황했었어요, 저는. 예. 다 너무나 크나큰 축복인데 일단은 경제적인 여유가 아직 딱 안정적이지 않을 때 그 처음엔 좀 혼란스러웠던 건 사실이었어요. 그래요. 예.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아이가 준 에너지가 있으니까 그 힘들고 두려움을 뚫고 나가는 예. 건데 어떤 사람에게는 아이 자체가 두려움일 수 있어요. 네, 맞아요. 네, 지금 41의 여자에게는 임신 자체가 공포일 수 있어요. 그렇죠. 내 나이가 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영향을 또 생각할 때 또 다른 두려움이 생성될 수 있고 단순히 지금 늦둥이라도 낳아서 잘 키워보자라는 남편의 생각과는 달리 이 부인의 회로는 상당히 복잡해요. 아이를 원하죠. 원하지 않는 게 아니라 원하는데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움이 반 정도 밑둥에 깔려서 계속 치고 올라갈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은 어찌 보면은 다른 여타 노력하는 분에 비해서는 노력의 정도가 초기 단계예요. 그런데도 지금 말기 단계에 있는 분만큼의 프레스를 받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공포예요. 환경의 변화, 그리고 잘 키울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아이가 내 41살 노산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리고 나의 경력은 또 단절되겠지? 이 나이에 경력이 단절되면 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지? 이 모든 게 이 모성애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총체적으로 한꺼번에 오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거를 뭐라고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근데 남편은 제가 보니까 경제력이 있어요. 경제력이 있다는 건 이분이 이런 디테일한 감성까지 신경 쓸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이분은 신경 쓸 게 많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이분에겐 답이 딱 한 가지로만 도출되는 거예요. 아이 노력해서 낳고 잘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키우면 되지 않을까? 돈이 얼마가 되든 해보자. 부인이 좀 우울해? 기운 내게 하면은 부인 좀 으쌰으쌰 해가지고 노력하지 않을까? 회로가 단순해요, 지금. 부인의 회로는 1000만 개로 얽혀 있는데 남편 5가닥 정도예요, 지금. 이게 부인을 더 외롭게 하는 거예요. 네. 딱 그 상태인 것 같아요. 외로워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겪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이 지금 또 사연을 주셨는데, 이분은 결혼 생활 15년 만에 임신 성공한 어떤 커플은 비결이 있는데, 공기 좋은 자연을 자주 걸었다고 하시는 이런 커플도 있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비결도 되게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왠지 이 사연을 주신 주인공에게 필요한 거는 비결이 필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새벽까지 줄 서서 만날 수 있는 명의의 그 약이 아니라 내 마음의 주소를 지금 제대로 내비를 찍고 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생각 갈팡질팡하고 있는지 망설이고 있는지
포기하고 싶어지는지, 그리고 인공수정을 하는 게 너무 힘들다던데 라는 그런 이야기만으로 이렇게 위축돼 있는지, 이 거부감의 정체는 무언지 이거를 한번 생각해보고,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원하니까 아이를 진짜 낳고 싶다라는 그 말을 먼저 남편에게 건네시고, 그렇지만 지금 나는 이런 게 두려워. 근데 내가 용기를 내는 건 내가 정말 당신을 생각보다 많이 사랑하나 봐. 근데 나 지금 누군가의 도움이 좀 절실해. 그리고 이런 거에 체계적으로 좀 상담을 받고 싶어 라는 얘기를 하시고, 이 엄마 아빠가 되기 위한 체계적인 상담의 시스템 안으로 좀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작정 지금 비결만으로 임신이 떡 돼도 이분이 출산과 육아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에는 흔들리고 좌표를 못 찍고 있는 의문부호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확신이 뿌리를 내려야 또 참게 되거든요. 출산의 고통도, 육아의 어떤 힘들고 고단함도 이겨낼 수 있는데, 그 이유를 지금 못 찾고 있고 자꾸 두려움에 이렇게 막을 치고 있는 건 뭔가 지금 이분 안에 그 브레이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 비결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44살이고 41살에 결혼하셨는데 3년 전에 하시면서 아기가 안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을 남편이 좀 했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 글의 전반적인 거에는 남편을 많이 사랑하는데 그런 원망도 좀 있어요. 알아서 좀 배려해 주지. 그지, 누나. 이걸 왜 나 혼자만 떠안을까라는 원망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그 원망을 자꾸 도리도리 하면서 남편이 더 잘해주고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이 더 비중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망이 지금 이 싹 트기 전에 본인이 자꾸 잘라낸 것 같은데,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원망의 방향을 잃었구나. 네. 그죠? 근데 남편과 만나서 순서를 잘 정리해서, 나는 사실 두렵고 싫어, 뭐 이게 아니라 그 순서가 사랑 먼저 얘기하고 뭐 그게 어떨까 싶은데, 승재 씨가 뭔가 할 말이 잔뜩 있는 표정 같다고 앞에서 사인을 주시는데, 예. 네, 우리 승재 씨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저는 그런 거보다는 제가 이제 산모교실을 6년째 했었거든요. 그런 경험이 있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네. 수많은 전국에 있는 대한민국 산모들과 소통을 한 6년 하면 느낀 게, 음, 아이를 못 가진 사람 너무 많잖아요. 네. 맞아. 제가 본 사람이 15년도 봤어요, 저도. 네. 그래서 그분은 새 쌍둥이였어. 그러니까 왜 인공수정 하다 보니까 자기가 직접 이제 또 과정이 길더라고. 주사도 놓아야 되고 맞아요.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 말씀한 것처럼 그 놓고가 더 걱정이 되는 거 사실은. 아기 낳고 나서.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그때 좀 그런 뭔가 좀 도움이 되고 싶어가지고 이벤트를 했었거든요. 돌잔치를 무료로 해드리겠다. 사회를. 네. 어이구. 그 마음을 아니까 제가 이제 1대1로 만나보고, 또 그분들이 또 저한테 이제 또 뭐 DM이라든가 보내주시면 제가 꼭 가서 돌잔치를 무료로 해드렸어요. 진짜 광주까지도 가시고. 근데 그 사연 너무 알잖아요. 엄마들 막 얘기하면서 막 우세요. 뭐라? 네, 근데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이 무서운 게 아니라 너무 행복한데 이제 앞으로가 더 걱정된다는 거야. 근데 남편은 그걸 모른대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너무 공감이 되는 거야. 임신해서 너무 행복한데 네. 이제 나이가 많은 거야. 45인데 그렇지. 내가 아기를 놓으면 이제 남들과는 거의 10살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될까? 근데 그거를 남편이 전혀 모른다고. 남편이 신경 안 쓰죠. 무조건 좋은 일인 줄 그렇지. 알지. 그 시댁도 막 박수 치고 그러니까 막.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거,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부터 자기가 이제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네. 아기를 놓고 내가 몇 살 때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육아는 사실 남편이 아무리 많이, 저도 진짜 많이 도와준다고 하지만 아니거든요. 육아는 거의 여자의 것이에요. 엄마의 것이고. 그러니까 뭐 지금 아이가 이제 생길까 생기지 않을까 뭐 이런 두려움부터 출발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지금 억누르고 있고, 그 고민이 어쩌면 나중에 남편과 더 깊은 골을 만들 수도 있지 않나. 지금쯤 약간 똑똑 노크하고 네. 참 한번 체크를 하고 가봐야 되지 않나. 이 상태에서 네. 내가 얘기 안 해도 알아주겠지. 남편이. 당연히 알겠지, 지가 사람이라면. 이런 것까지 가요? 그러다가 얘기를 안 하면 그냥 그 길로 계속 가거든요. 맞아. 그때 잠깐 옷 당겨주는 거야. 잠깐 발이 너무 아파. 잠깐 앉았다가 쉬었다가. 이거 몰라요. 그냥 보폭 막 맞춰서 가면 저 옆에서 따라오는 줄 알아요. 근데 이렇게 잠깐 저기 하는 시간 가지셔야 될 거예요.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이렇게 저기하고 왜 이렇게 빨리 가? 왜 이렇게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어? 말투가 그래?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니까. 저기 나는 자기랑 걷는 게 너무 좋아. 자기를 진짜 사랑하나 봐. 근데 자기야, 나 지금 약간 다리 삔 것 같아. 이런 체크가 필요하다는 거죠. 말투에도 그 온도가 스며들어서, 나 애기 갖고 싶고 나도 엄마가 되는 거 좋은데, 자기가 워낙 좋아하니까 자기 기대에 부응하려고 내가 지금 수능 시험을 치르는 느낌이야.
그래서 그런지 부담을 안 가지려고 그래도 자꾸 부담이 되고 실망감도 크고 자기를 좋아하는 만큼 자기가 기대하는 거에 부응하고 싶고 그래서 좀 초조한데 조금만 숨 돌려도 될까? 나 조금만 이 부담감에서 해방돼도 될까? 나 조금만 뛰지 않아도 될까라고 얘기를 해보세요. 41살 있잖아요. 아직 더 있어요. 네, 아직 더 있어요. 제 주변에 초산 45, 46 전지 천지 삐까리예요. 그리고 운동 열심히 하세요. 필라테스에서 요 내부 복근 강화시키고 자궁 차지 않게 커피나 이런 음료 조심하고 준비하는 단계가 아이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아이를 만나기 위해서. 아이가 아주 예쁜 집에 안착하려면 내가 너무 건강해하고 이 아이를 지켜내기 위해서 이 아이가 흐르고 떠나면 안 되니까 첫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키기 위해서 단단하게 공사한다고 생각하고 기분 좋게 운동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기승전 아가로 흐르는 운동과 준비가 아니라 그냥 내가 나로서 딱 서서 예쁜 집을 만들었을 때 아가가 그 집으로 온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기분 좋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오면 그 다음에 또 그 일을 생각하면 되는 거지. 안 오면 어떡하지? 지금 안 되는 거에 대한 공포가 더 장악력이 커요. 근데 인생은요, 되든 안 되든 두 개 중에 하나예요. 그렇잖아요. 저도 뭐 그렇게 막 계획적으로 살아왔다고 자부하지만 계획대로 되는 건 없더라고요. 거의 없어요. 편안하게 즐기면서 지금 이 과정이 좀 힘들더라도 내 몸 하나는 아끼면서 그렇게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외롭지 않아요. 지금 여기 댓글창을 통해서도요 되게 응원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그렇죠. 그리고 진짜 남편분 꼭 아셔야 돼요. 여자 진짜 고생해요, 이거. 너무 고생해요. 저희 새언니 몸도 막 붓고 막 울고. 맞아요. 네. 막 살찌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도 주변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의식적으로 애기 얘기를 안 했어요. 배려하는 차원에서. 음. 근데 그것도 스트레스예요. 맞아요. 아기가 없는 부부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이거는 싶어요. 남편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들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집에 아기가 있을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없어요. 예. 네. 저는 한 번쯤 한 번 이상 한 몇 번쯤 사실 천식 씨한테도 얘기를 안 했지만 많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가질 수 없어진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진짜 신을 많이 원망했어요. 왜 누구나 가능하고 누구나 당연한 혜택을 나는 왜 못 가져요? 막 이런 것들.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라디오 진행을 하면서도 임신이나 아이의 돌에 축하를 띄울 수가 없을 지경이었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육아 때문에 힘들어하고 천식이가 막 육아 때문에 힘들어해도 약이 올랐어요. 다 자랑 같았어. 그래,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기 사진을 보는 것도 약이 올랐지만 아기 사진을 일부러 안 보여주는 것도 약이 올랐어요. 와. 근데 어느 순간 한번 뚝 떨어져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지금 인생이 행복하지 않니? 라고 봤을 때 아기가 있어서 행복하고 아기가 없어서 불행하다는 공식이 성립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요. 나는 그 자체로 행복함을 많이 느끼는데 내가 왜 굳이 여기다가 아기라는 공식을 덧입혀가지고 자꾸 절대적으로 이거에 맹신을 할까.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천식이가 아이 둘 키우는 게 내 아이 둘을 뺏어가서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이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 내 임신의 기회를 박탈해서 가져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불행과 저 사람의 행운은 다 있지 않아요. 근데 많이들 착각을 했잖아요. 그거를 잘라내는 과정이 되게 힘들었지만 잘라내고 나니까 겁나게 편해지는 거예요. 아이를 가진 사람과 아이를 못 가진 나의 인생을 잘라내고 나니까 내가 사랑을 쏟아야 할 대상이 진짜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건 제 경험이에요. 그냥 이거는 누구에게 강요할 만한 일도 아니고 뭐 추천할 만한 일도 아니지만 그냥 저는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 그 마음을 졸업했어요. 대단해요. 이게 참 감사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아기 1년째 안 생겨가지고 그 국미경 박사님이랑 이름도 안 까먹어요. 이영애 씨 얘기 이제 응원수행 해주신 박사님 유명한 분이거든요. 갔더니 그 뭐 이거저거 조사를 다 하고 나서 이제 기초체험법을 한번 해보자 하시면서 온도계를 아침마다 이제 와이프가 잘 잤다 이러면 이거 넣는 거예요. 그리고 소수점 2자리까지 적어야 돼요. 그 2주일치 해가니까 이렇게 보시더니 다음 주 월요일하고 수요일 자면 되겠어요? 네? 월수 자라고요. 예. 그것도 숙제 받았어. 월수 월요일날 이제 잠깐만, 아니, 빼는 이상하다고 좀 해.
타이밍이 이상했잖아요. 아니 월요일날 와인 한잔 했어. 너무 이상하잖아. 월요일날 와인 하고 이제 거기까지 알고 잤어. 싶지 않아. 근데 잤는데 수요일날 또 친구한테 만나야 되는데 안 된다 그러니 집에 가고. 아니, 아니 그만큼 어렵다는 걸 얘기 드리는 거예요. 뭘 알지 못하면서. 알았어요. 내가 어떻게 알아? 나는 월 수가 없는데. 세다. 그래요. 진짜. 그렇게 오늘 너무 깊이가 하여튼.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네. 윗실과 밑실이 맞춰져야 옷감이 완성되듯 남편과 아내의 결이 맞아야 가정이 완성돼요. 남편분과 속마음을 숨김없이 나눔하세요. 윗실과 밑실 너무 야하다. 이거 꿰매는 거 말씀하신 거죠? 예. 자기 오늘 밑실 할 거야, 밑실 할 거야. 진짜 이거. 월수로 시작해서 그래. 네가 월수로 시도한 거니까 내가 이렇게 쌍스러워지는 거 아니야. 월요일날 와인 마시고 있는데. 그만. 네. 다음 사연으로 갑시다. 그래. 아니 이제 1부 끝나가지고 정선희 씨 그럼요. 물 한 잔 마실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누나 죄송한데 너무 가까이 오셨거든요. 좀 절로 가시면 안 돼요. 네. 저 때리려고 너무 이거 때리려고 너무 가까이 왔어요. 아무겠다. 앵글이 저렇게 넓어요. 지금. 이 부인의 회로는 상당히 복잡해요. 아이를 원하죠. 원하지 않는 게 아니라 원하는데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움이 반 정도 밑둥에 깔려서 계속 치고 올라갈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잠깐 저기 하는 시간 가지셔야 돼요. 나는 자기랑 걷는 게 너무 좋아. 자기를 진짜 사랑하나 봐. 근데 자기야 나 지금 약간 다리 삔 것 같아. 이런 체크가 필요하다는 거죠. 아이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아이를 만나기 위해서. 아이가 아주 예쁜 집에 안착하려면 내가 너무 건강해하고 이 아이를 지켜내기 위해서 기분 좋게 운동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기승전 아가로 흐르는 운동과 준비가 아니라 그냥 내가 나로서 딱 서서 예쁜 집을 만들었을 때 아가가 그 집으로 온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기분 좋게 가는 거예요.